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속 인공지능 그 너머에 있는 거대한 경제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AI 혁명의 한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챗GPT가 나온 지 불과 몇 년 만에 세상은 천지개벽했습니다. 이제는 AI가 그림도 그리고 소설도 쓰고 심지어 코딩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며 환호하고 AI가 가져올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를 논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전혀 다른 위기로 읽힙니다. 화려한 소프트웨어 혁명 뒤에 숨겨진 아주 넓고 무거운 물리적 현실이 우리 목을 조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에너지 문제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기가 부족합니다. 단순히 여름철에 에어컨을 많이 켜서 부족한 수준이 아닙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AI라는 거대한 괴물이 지구상의 모든 전력을 집어삼킬 기세로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속도는 턱없이 느립니다. 오늘은 빅테크 기업들이 왜 갑자기 친환경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사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왜 구리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지 그 이면의 경제적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에너지 전쟁 속에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으면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대한민국 경제는 과연 안전한지 냉정하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글 검색창에 궁금한 것을 검색할 때 소모되는 전력이 평균 0.3Wh 정도입니다. 아주 미미한 양이죠. 그런데 챗GPT 같은 생성형 AI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을 때 소모되는 전력은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평균 2.9Wh에서 많게는 10Wh까지 소모됩니다. 최소 10배에서 30배 이상의 전기가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인터넷이라는 고속도로 위를 경차들이 달렸습니다. 연비가 좋았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차가 덤프트럭으로 바뀐 겁니다. 그것도 기름을 들이붓는 초대형 트럭들입니다. 문제는 고속도로는 그대로인데 트럭만 늘어났다는 겁니다. 당연히 주유소에는 기름이 동나고 도로는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력량은 2022년 대비 2배 이상 폭증해서 1000테라와트시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1000테라와트시가 어느 정도 양이냐 하면 일본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력량과 맞먹습니다. 전 세계에 일본이라는 나라 하나가 더 생겨서 전기를 빨아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 기업들의 지상 과제는 더 똑똑한 AI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AI를 돌릴 전기를 확보하라. 이것이 2026년 현재 그들의 제일 생존 수칙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아니 어찌 보면 아주 위선적인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기업들은 아리백을 외쳤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만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도덕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업처럼 보였죠. 그런데 막상 AI 전쟁이 터지고 전기가 모자라게 되자 그들은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좋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해가 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기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 합니다. 간헐적인 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이 괴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자력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문을 닫았던 원자력 발전소 3마일 섬의 원전을 재가동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폐쇄했던 원전까지 다시 살려낼 정도로 전기가 급하다는 증거입니다. 아마존은 탈렌 에너지라는 회사로부터 원자력 발전소와 직접 연결된 데이터 센터 부지를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구글 역시 SMR이라고 불리는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스타트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디지털 혁신을 주도한다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에 무릎을 꿇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코딩 실력이 있어도 전기를 꽂을 콘센트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봉착한 것입니다. 이제 주식시장의 주인공은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유틸리티 기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나 비스트라 같은 발전 회사들의 주가가 폭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만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만든 전기를 데이터 센터까지 끌고 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바로 전력망, 즉 송배전 시스템입니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가정이나 공장으로 보내려면 전선이 필요합니다.
이 전선의 핵심 재료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리입니다. 경제학에서는 구리를 닥터 코퍼즈 구리 박사라고 부릅니다. 구리 가격을 보면 실물 경기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뜻에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리 박사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건물보다 구리가 5배에서 10배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차는 내연 기관차보다 구리가 4배 더 들어갑니다. 풍력 발전기는 가스 발전소보다 구리가 5배 더 필요합니다. 세상이 친환경으로 가고 디지털화 될수록 역설적으로 땅을 파서 광물을 캐내야 하는 구리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공급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주요 구리 광산들은 이미 늙었습니다. 칠레나 페루 같은 주요 생산국에서 캐내는 광석의 품질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광산을 발견해서 개발하는 데는 평균 15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땅을 파기 시작해도 2040년에나 구리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수급 불균형은 필연적으로 가격 폭등을 부릅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월가의 투자은행들은 구리 가격이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전선을 만드는 비용이 비싸지고 변압기 가격이 오르고 결국 전기요금이 오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린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친환경과 디지털 전환을 하려다 보니 오히려 물가가 오르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자,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 전쟁과 자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가장 무서운 경쟁자는 역시 중국입니다. 우리는 흔히 AI 기술은 미국이 압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은 미국이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AI를 돌릴 하드웨어와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구리 가공 능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배터리 공급망도 중국이 꽉 쥐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석탄 발전소까지 마구 지으면서 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 비판을 받든 말든 일단 싸고 풍부한 전기를 공급해서 AI 패권을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 인터뷰에서 중국의 에너지 생산 능력이 미국을 압도한다고 경고한 것이 빈말이 아닙니다. 미래의 패권이 알고리즘이 아니라 와트 즉 전력량에서 나온다면 중국은 미국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적수가 될 것입니다. 반면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에너지 정책의 실패로 인해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섣불리 탈원전을 선언하고 러시아산 값싼 가스에 의존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비용이 폭등했습니다. 전기가 비싸니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없으니 AI 기업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독일의 제조업이 무너지는 이유도 결국 에너지 비용 때문입니다. BASF 같은 거대 화학 기업이 독일을 떠나 중국이나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제 규제만 남고 혁신은 사라진 거대한 박물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안보가 무너졌을 때 국가 경제가 어떻게 쪼그라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반면교사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심장은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는 AI 시대의 필수품입니다. HBM 없이는 엔비디아의 GPU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한국은 AI 수혜국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반도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반도체 공장은 전기를 물 쓰듯이 쓰는 곳입니다. 용인에 지어질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수도권 전체가 쓰는 전력량과 맞먹는 10기가와트 이상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기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한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가스도 전량 수입합니다. 재생에너지 여건은 열악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정치적 논쟁 때문에 오락가락하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전기를 끌어올 송전망 건설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1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동해안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지 못해서 발전소를 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들은 전기가 없어서 공장을 못 짓겠다고 아우성인데 한국전력은 수십조 원의 적자에 허덕이며 송전망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전기가 부족하고 비싼 한국을 떠나 전기가 풍부하고 저렴한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기는 선택 말입니다. 이미 그런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해외로 나가면 양질의 일자리도 같이 나갑니다.
한국에는 껍데기만 남게 되는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가격 상승은 한국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한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입니다. 전기는 산업의 혈액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피값이 비싸지면 몸 전체가 마비됩니다.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모두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무역수지 적자로 이어지고 결국 원화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이라는 고통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운이 좋았습니다. 싼 전기와 싼 노동력 그리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덕분에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에너지는 비싸졌고 노동력은 줄어들고 중국은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AI를 단순히 신기한 기술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AI는 에너지를 먹고 자라는 괴물입니다. 그 괴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망이 필수입니다. 이것은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차원의 에너지 대전략이 필요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아니라 철저한 생존 논리로 에너지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SMR 같은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송전망 건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빠르게 이뤄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자원 개발에 다시 뛰어들어 구리나 우라늄 같은 핵심 광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도 시야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주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기술주들이 무릎 꿇고 전기를 구걸해야 하는 대상 즉 에너지를 가진 기업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유틸리티 기업, 전력망을 까는 전선 기업 그리고 우라늄과 구리를 캐는 광산 기업들이 AI 시대에 숨겨진 승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골드러시 때 돈을 번 것은 금을 캐는 사람이 아니라 청바지와 곡괭이를 판 사람이었습니다. AI 골드러시 시대의 곡괭이는 바로 전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전기를 공기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스위치만 켜면 들어오는 싼 공공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이후의 세상에서 전기는 가장 귀하고 비싼 전략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전기가 있는 곳에 공장이 서고 공장이 서는 곳에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있는 곳에 부가 쌓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반도체 제조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아니 국가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이 에너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AI라는 화려한 꽃도 결국 에너지라는 뿌리가 튼튼해야 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 더 넓고 깊게 만들어 드렸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